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좀 글씨가 굵네요. 자, 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결국 발화라는 건 에너지 조건과 물적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 에너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에너지가 얼마 이상이 있어야 불이 날 수 있는지, 발화 또는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열 효과를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틈새가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를 소염거리라고 했고, 얘를 이제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위험도를 구분해야 되니까 최대안전 틈새라는 나이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발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본 원리가 중요하지만, 제일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어떤 종류가 발화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고충정 정복단안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또 요건인 물적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적 조건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려면 가염물과 산소가 있으면 그 물적 조건을 충족하게 된 건데, 엄밀히 따지자면 가염물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물적 조건을 충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일 흔히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메탄이라는 가스가 되는데요. 얘가 우리가 만약에 영하 지금 250도에 있는 상태다, 그럼 얘 불 안 붙거든요. 우리가 이미 얘는 액체 또는 고체가 돼 있겠죠. 이런 메탄이 되었을 때 250도면 액체일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메탄에 여기 근처에서 우리가 불을 라이터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얘는 지금 고체 또는 액체화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적 조건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물적 조건의 대표적인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우리가 물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마다 연소 범위와 폭발 범위가 뭐 다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르다고 봐야 될지 같다고 봐야 될지. 왜냐면 원전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번역된 뭐 교수님들의 책과 차이가 좀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제껴두고, 우리가 얘네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표를 우리는 연소 범위라고 하던가 또는 연소 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저번에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순수 물질의, 또 혼합 물질일 수도 있지만 상평형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압력, 여기는 온도.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어떤 물질은 다 현재 기상 여건에 따라서 고체 또는 액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물을 봤을 때, 물은 우리가 대기압 1atm에서 0도씨에서 얼음이 되고요. 또 100도씨에서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하에 있는 얼음을 가열하면 할수록 액체로 변환되고 기체로 변환돼서 우리가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온도와 압력은 다르겠지만 어떠한 가염물도 고체일 수 있고 액체일 수 있고 기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거의 99%의 모든 가염물은 기체 상태에서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영역은 이제부터 이 기체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휘발유같이 액체가 위험한 애들도 있으니까 이쪽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있죠. 이 기체와 액체를 가르는 선, 얘를 이제 우리가 떼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선을 긋고 여기가 압력 또 온도가 되고요. 이번엔 아까와 다르게
선이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포화 증기압선이라고 불러요.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또 여기가 압력이면서 농도기도 합니다. 왜 압력과 농도가 같은 선상에 있냐? 압력과 농도가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용기 안에요 밀폐시켜 놓고 여기 어떤 액체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 불을 이렇게 지피면 얘가 끓고 싶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물이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수증기가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온도가 불을 지피면 지필수록 이 액체의 온도는 오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가려는 힘이 세져서 여기 더 많은 분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안에 농도는 압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기에 압력과 농도를 모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화증기압선, 방금 이 빨간 요선이었어요. 그럼 왼쪽이 액체일 거고 오른쪽이 기체가 될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여기다 보통 뭐 리퀴드라고 많이 써 있고, 자, 이게 말이 포화증기압선이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선이니까 사실상 이 선은 끓는 점을 이은 섬이에요. 끓는 점. 우리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하지만 압력이 떨어질수록 낮은 온도에서 끓고요. 압력이 오를수록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압력과 온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끓는 점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의 형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가스가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에 100g의 가스를 푼다고 해서 얘가 불이 붙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도로 표현한다는 거죠. 해당 공간에 가스가 몇 %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 얼만큼은 있어야 불이 붙을 거고요. 최대 얼만큼은 있어야 불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삐져나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좀 거보고. 그래서 우리가 최저로 필요한 연소의 농도의 한계선을 LFL이라고 부르고, 얘를 연소 하한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리밋이죠. 그리고 최대로 많이 필요한 농도를, 그러니까 한계점을 우리가 UFL이라고 적고, 얘를 연소 상한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한계는 좀 처음에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한계는 왜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물적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가연물과 산소의 합이었잖아요. 가연물로 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진다면 산소 또는 조연성 가스라 그러죠. 우리가 불타는데 도와주는 보조 가스들을, 조연성 가스들이 너무 적어지면 결국 불이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최대 얼마보다 진하면 안 되고 얼마보다 희석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연소선도의 범위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불만 붙이면 에너지 조건을 투입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발화 또는 연소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예를 들어 1일 때랑 산소가 9일 때랑 3일 때랑 7일 때랑, 얘가 만약 1이 LFL이라고 하고 3이 UFL이라고 하면요, 3보다 높으면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냥 임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걸 다 농도별로 태워보니까 가장
잘 타는 농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타는 농도라기보다 그 황금 비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쯤 어디쯤에, 정확히 중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의 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얘를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조성이라고도 해요. 조성 또는 조성비, 화학 양론 농도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얘는 이제 C하고 첨자로 ST, 영어가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이 안에 있을 때 가장 잘 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학 양론 농도 조성비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 대충 됐어요. 우리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불이 붙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칭을 붙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연소 범위보다 선도라고 하겠습니다. 범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냥 범위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걸 그래프화한 거는 사실 선도라고 쓰는 게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쉽게 말하면 결국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기 위해, 발화되기 위해 우리가 에너지 조건을 직접 투입하면 얘가 점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화라고 적은 것입니다. 점화되기 위해, 가스보다 혼합기죠. 왜냐면 섞인 거니까. 혼합기가 점화가 되기 위해, 죄송합니다. 점화가 돼서죠. 화염이 전파가 발생하는 가스의 농도 한계라고 말합니다. 농도 범위 한계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LFL보다 작아지면 안 될 거고요. 여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UFL보다 가스 농도가 높아져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연소의 기본 연소선도의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반원 모양의 무슨 선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 곡선, 얘를 결국 우리가 LFL 선, 얘를 뭐 UFL 선, 여기 포화 증기합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지점들이 있어요. 무슨 지점이냐? 우리가 결국 발화라는 건 어떤 에너지를 딱 투입했을 때 불이 붙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걸 끊는 점이라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위험물적으로 소방학으로 읽자면 얘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압력을 모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인화점인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은 인화점이 있는 거죠. 인화 곡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을 하부 인화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위에 여기를 우리가 상부 인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건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부 인화점이 뭐 30도고 상부 인화점이 50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30도가 넘었을 때부터 가스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얘가 기름이라고 하면 여긴 유증기가 되니까, 유증기가 떠다니는 게 30도에서도 떠다닐 수 있고 50도에서도 떠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30도를 기준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화점이라고 하는 건 전부 하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화점은 쉽게 우리가 액체나 기체가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를 시작하는 온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불 붙을 수 있는 기준점인 거예요. 농도는 우리가 LFL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연소가요. 여기 기준이 아니죠.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읽을 때 뭐 점화원에 의해 연소가 시작하는 온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포화증기합선과 연소 화한계의 교차점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고, 뭐 상부 인화점, 하부 인화점으로 나눠져 있다고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연소 범위에서의 최저 온도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지는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보다
한 5도에서 이건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10도 정도 높은 5에서 10도의 온도 차이를 갖는 부분에 연소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하점이라는 건 우리가 불을 붙이면 붙지만 이 불을 바로 떼면 불이 꺼지는 온도예요. 근데 연소점은 우리가 불을 댔다가 불을 떼도 이미 붙은 불이 옆에를 전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스에도 불을 붙였는데 불을 껐다고 다시 불이 꺼지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건 사실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그냥 불을 붙이면 거의 다 연소점 이상이 돼서 바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곡선이 뭐냐, 요거 우리가 얘네는 결국 발화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발화점은 이 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얘는 영어로 많이 말하니까 오토 이그니션 템퍼러처라고 해서 뭐 자동 발화 온도라고도 하고 발화점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이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점화원이 없어도 자동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 여기는 우리가 라이터라던가 담뱃불이라던가 어떤 요인을 통해서 에너지 조건을 투입하면 불이 붙는 건데, 이 선 이후부터는 우리가 에너지 조건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화 배울 때 자연 발화에서 온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열이 축적돼서 불이 붙었잖아요. 그 도달하는 온도의 기준이 여기 바로 말하는 이 AIT 발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별도의 점화원 없이 자연 발화는 발화가 발생한다고 공부를 한 것이죠.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옆에다 좀 해볼까요? UFL 선도를 하나 간단하게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소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소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연소 범위,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적 내용은 다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즉 연소 범위가, 얘가 만약에 메탄의 연소 범위인데 항상 메탄의 연소 범위가 일정하지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처럼 말을 하자면 우리가 얘를 영향 요소라 그래요. 연소 범위에 얘의 연소 범위를 이렇게 있다 치면 얘에 영향을 주는 애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이 농도는 공기 중이에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공기라고 하면 산소도 있지만요, 질소가 더 많고요, 또 뭐 아르곤도 있고 네온도 있고 많은 종류의 에어들이 섞여서 우리는 얘를 에어, 공기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계산을 하거나 공부할 때 많이 쓰이는 산소는 21 볼륨 퍼센트죠. 최적에 의한 퍼센트입니다. 즉 우리가 얘는 공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연물 플러스 산소가 물적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공기 중이니까 얘가 산소가 아니고 얘가 공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얘가 공기가 아니고 산소로 바뀌게 된다면 훨씬 가연물 농도가 높아도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연물과 공기가 불이 붙으면 실질적으로 뭐 얘가 메탄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이 안에서 산소랑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21%라고 하면 나머지 79%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도 높은 산소로만 조연성 가스가 구성이 됐다면 우리가 가연물 농도가 더 높아도 또는 더 작아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요소의 제일 대표적인 게 산소 농도가 됩니다.
산소 농도. 산소 농도는 UFL은 많이 올려줘요. 즉 실제 이 선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LFL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최저 농도는 우리가 공기 중의 산소 농도지만 이미 얘를 불을 붙일 수 있는 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 어차피 최저 농도는 공기 중이나 산소 중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모자라서 원래 UFL은 불이 붙지 않는데 얘가 에어 중에 다른 걸 다 빼고 산소만 남긴다면 훨씬 높은 농도의 가연성 가스에서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활성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불활성이라는 건 활성화되지 않는 가스를 말해요. 즉 나중에 머지않아서 배울 거지만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건요 결국 안에 있는 이 분자, 가연성 가스의 분자 또는 산소들의 분자가 되겠죠. 얘네 분자가 활성 상태가 돼서 활발하다는 거죠. 이게 연소가 되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다면 불활성이 된다면 얘는 연소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연성 가스 중에 불활성 가스를 투입해서 불활성 가스의 농도를 높인다면 얘는 범위가 급격히 감소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에어 중에 질소, 아르곤, 네온 얘네 다 불활성 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 연소 범위의 상한계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기 중 말고도 추가로 질소 등을 투입하게 된다면 더 내려가겠죠. 얘네는 불이 안 타는 애들인 거니까요. 물론 엄청 높으면 타지만 일반적인 화재에서 안 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분자 이론을 좀 배워야 되는데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 활성 상태에 된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분자 A라는 애와 분자 B라는 애가 서로 활성 상태가 될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끼리 부딪히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꽃도 튀고 연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 되는 건데 난류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냇물은 이렇게 흐르죠. 이게 충류고 우리가 비 많이 오는 하천수는 막 난리 부르스 치잖아요. 그런 게 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난류라는 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말고도 얘 자체를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기 때문에 얘네끼리 충돌할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또 충돌할 빈도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충돌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난류성이 강할수록 연소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압력인데 압력도 결국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의 거리가 좁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UFL은 늘어나고요. LFL은 거의 일정합니다. 분자 간의 거리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국 방금 그랬던 요 A랑 B라는 녀석은 얘네가 멀면 충돌을 안 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충돌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압축이 된 거라 얘네끼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사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피스톤이 있을 때 여기에 분자 100개가 들어있다 해볼게요. 사람 100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피스톤에 같은 분자를 100개 넣어놓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꾹 누르면요 좁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서로 분자끼리 가까워졌겠죠? 여기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더 촘촘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UFIL이 늘어나는데 이 압력이 높다는 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높아야 돼요. 물론 비례 관계 지수 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분자의 활성 상태라는 건 얘의 에너지가 이미 일정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는 이 분자의 에너지를 활성 상태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20도라는 애라면 20도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했어야 된다면 이 분자가 만약에 50도라면 얘는 이미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70만 호도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이 분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이 분자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연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곡선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압력이니까 연소 범위가 이렇게 가로로 수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5%다.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초기니까 너무 자세히 하면 헷갈리실 수 있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